무사셋. 저를 위한 시간이 그렇죠. 우리 사업주 분들께 그게 아닙니다. 채용 공고도요? 정규직으로 공고를 냈는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걸 빡세게 잡기 시작합니다. 네. 저- 꼼꼼하게. 근데 요것 때문에 추징되어 주시는 분들 네, 그런 거죠. 네. 아우. 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속 법률을 풀어내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영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우! 무사셋. 오늘도 이 카드를 한번 읽으면서 좋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열어서 카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봄은 새로운 만남의 계절이죠. 입학, 개학, 입사 등등 다양하고 새로운 만남이 있는 만큼 설레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사업자 분들에게 무사들이 전해줄 수 있는 고용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계야. 오늘은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노무사님 영역이시죠, 이분은. 네네. 아마 청무사님이나 직무사님도 중간중간에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하나씩 뜯으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첫 번째는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뜯어주세요. 네. 네. 어허. 네. 네.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근데 사실 채용 과정의 시작이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회사로 와서 면접을 보거나 또는 면접을 합격을 해서 이제 언제부터 일을 하기로 했다. 그 시점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채용 공고를 올리는 순간부터 조금 주의해서 올려야 돼요. 채용 공고도요? 그렇죠. 채용 공고하고 실제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는 그 계약서의 내용하고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올렸던 내용과 실제 면접할 때랑 일할 때 내용이 달라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것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누군가를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서 잘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용 공고를 낼 때는 네. 정규직으로 공고를 냈는데 네. 나중에 면접을 하거나 채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계약직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네.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계약서 자체를 상호 합의하에 계약직으로 작성을 했더라도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한 거는 정규직 공고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업주분들이 이 근로계약서를 어디서 구하느냐 표준되어지는 양식이 있느냐 요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이게 표준화된 양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준비된 듯한 좋은 질문을 하시네요. 네. 일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단순한 근로 조건을 가지신 일반적인 근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 근로 계약서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일마다 근로 시간이 다르다던가 이런 세부적인 요건들을 반영을 하기에는 또 표준 근로 계약서가 담아내지 못하는 사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노무사들은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표준 근로계약서건 아니면 꼼꼼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건 가장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입사 당일날 출근한 그 시작일 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일단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작성해놓고 나중에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네네네, 무조건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 하지만 네, 말씀 주셨던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이걸 근로자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라던가 네. 뭐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네. 이러면 효용성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전자서명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전자서명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전달을 해줄 경우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두 부를 교부를 해서 다 서명을 받고 한 분은 근로자를 주고 한 분은 사업주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카카오톡을 전달을 해서 그분이 한 분은 사인을 해서 사업주에게 전달을 해주는 것까지가 완료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전달만 해서 끝이 나면 사실은 서명본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네, 좋습니다. 네, 상용근로, 일용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사업주 분들께 별도로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용 근로자이건 일용 근로자이건 정규 근로자이건 비정규 근로자이건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업장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칙은 사업소득 처리하시면 안 되고 네, 근로소득 처리하셔야 돼요. 400원 가입하고 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TMI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보통 일용 근로자로 처리하셔야 될 분들을 사업소득 지급자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이게 2023년서부터일 거예요. 이제 4대 보험공단에서 이걸 빡세게 잡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빡세게 잡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정말 사업소득자가 맞냐? 라면서 공문을 다 보내요. 이거 진짜 맞는지 증명해라! 라면서 공문을 이제 보냈습니다. 요것 때문에 4대 보험료 추징되어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사용 근로자는 그냥 상시적으로 우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맞아. 그렇죠. 오늘 일하고 오늘 고용이 종료되는 관계에 정말 하루하루 이제 그 근로를 제공하시는 근로자. 네, 그다음에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결국에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카테고리에서는 모두 다 근로자다. 그래서 이제 세법의 영역까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소득 처리를 할 때에 사실은 근로소득으로 다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분들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무기계약이다라고 하는 게 정규직이고 그쵸. 사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생소하게 생성된 것일 뿐이지 정규직과 뭐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보통 사람들이 알바를 한다고 쳤을 때 네네. 그것이 알바라고 해서 무조건 일용 근로도 아니고 또 그것이 무조건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은 그냥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은 근로 형태의 어떤 뭐 특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짧게 일하시는 분들을 보통은 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이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일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계약 기간을 정해놓으면 계약직 근로자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아우 무사셋